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스마트 복화 1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6강에서는 확인 어휘 리뷰라고 써 있죠. 그 리뷰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 리뷰 편까지 가실 때는 이미 앞에서 쭉 공부해 오셨다면 거의 뭐 알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확인 어휘라 리뷰라 그렇게 써놨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어느 쪽을 먼저 공부해도 괜찮은데 다시 확인 어휘부터 단어들을 좀 주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인 어휘에서 우리가 일하다 말았는데요. 거기에 get rid of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et rid of는 중요한 수거로서 뭐 기본 수거에 가까운데요. 자, 16강입니다. 자, get rid of는 제거하다, 없애다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냥 get rid of의 동의어가 뭔가만 살펴보지 말고 관련된 주요 단어들을 옆에 같이 정리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get rid of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수거로 말하면요. 이런 수거를 사용합니다. rid A of B 그러면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get rid of가 나오면 동의어가 remove가 나와 주셔야 됩니다. removal, snow removal이 뭐죠? 눈 치우는 거죠. 예, removal이 제거입니다. 물론 이사란 말도 있습니다. 이사, 옮기는 거죠. 예. 자, get rid of가 나오면 remove가 바로 나와 주시는데요. 그러면 그 주변 단어란 게 과연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do away with라는 수거를 같이 공부해 줘야 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폐지하다, 없애다, 제거하다죠. 그래서 여러분이 do away with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단어가 abolish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석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rule out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rule out도 배제하다, 또는 독점하다. 다른 게 배제되면 독점이 되겠죠. 그래서 제거하다도 되고요. 자, rule out이 나오면 elimin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괜찮은 단어가 exclude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exclusive가 독점적인 뜻이고요. exclusive right이 독점권입니다. 배타적 권리죠. exclusive. 자, exclude의 반대가 이제 include입니다. 포함하다. contain, comprise, includ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이렇게 종류를 나눠 썰어드린 이유는 얘가 get rid of가 나오면 답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do away with는 abolish가 대체로 짝이고요. rule out은 이런 게 짝인데 꼭 이렇게 지문에 없거나 그럴 때는 이게 섞여 써도 괜찮다는 거죠. 얘는 mate고요. 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여기서 포함하다는 뭐라고 그랬죠? contain은 뭐뭐로 이루어지다 또는 담다. 컨테이너가 용기, 그릇이잖아요. 컨테이너 이렇게 되는 거죠. comprise입니다. 그 다음에 include입니다. 자,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5명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My family is 5 members including me. including me. 나를 제외하고 나를 빼고 excepting 쓰면 되겠지. 물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자, momentary는 여러분 공부한 거 떠올라야지 뭐죠? 그렇죠? momentary가 뭐가 떠올라야 돼? momentary? 순간적인 뜻이잖아요. 그럼 momentous와 구별. 그렇죠? 그러면 이제 evanescent, ephemeral. 좋은 단어죠? 그 다음에 일시적인 단어, 순간적인 단어니까 temporary 이런 단어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leeting,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나버리는 short-lived 이런 거 정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영원한 단어는 뭘까? 이렇게 정리를 항상 해가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illiterate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literate입니다. 읽고 쓸 수 없는 뜻이에요. 이 한 단어 자체가 읽고 쓸 수 없는 unable to read and write입니다. unable to read and write. 토플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I를 붙일 때 그래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얘만 쓰면은 able to read and write이고요. IL을 붙이면 반대말이니까 unable to read and write입니다. 여러분, 읽고 쓸 수 없다면 그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무식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동의어가 ignorant가 바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이런 말을 씁니다. 예, 예를 들어서 literacy rate. literacy가 뭘까? literacy. 그래서 여기 막 예를 들어 뭐 한 3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신문 같은 잘 나오는 거예요. 헤럴드 같은 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서 막 민주화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과도 정부를 만들어서 다시 이제 선거를 또 해서 그 정부를 구성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말이지 이윤리 너무 적습니다. 낮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행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literacy rate 하면은 문자 해득률입니다. 문자 해득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해득률이 30%라면 우리 국민은 뭐 한 몇 %일까요? 한 95%는 될까요? 일부 뭐 좀 할머니 할아버지 일부 제외하고는 다 문자 해득 가능하잖아요. 적어도 국문은 가능하잖아요. 한글은 그렇죠? literacy rate 이것입니다. 자, 7급에서는 여러분 illiteracy 독해에서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행시 외시에서 영어를 필수로 볼 때는 행시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할 텐데 이제 공인영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7급 영어 수준을 행시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illiteracy 한 5줄쯤 되는 단문 독해 형태로 다음 필자의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답이 illiteracy였습니다. 뭘까요? 무지. 작자의 무지. ignorance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게 ignorance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interpret은 뭐 해석하다, 통역하다. interpretation, 통역이죠. 자, 택시에 써 있습니다. free interpretation. 자동, 뭘까요? 무료 통역이죠. 무료 통역. interpreter, 그건 통역가, 통역자라고 해야 되나? 통역하는 사람이죠. interpret입니다. scarecrow는 뭐 알아두시고요. 허수아비, 그런 허수아비야. 그러면 진짜 사람을 나타내서 허수아비라면 뭐 바보 같은 사람이죠. 남의 조종을 당하는 사람을 허수아비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뭐 초라한 사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downcast, spiritless 했고요. 거기 down and out은 생계가 곤란하여 어려운 거죠. 가난한 거죠. poor지 poor. 한마디로 down and out입니다. 이런 것은 독해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hit the ceiling 여러분 줄치어야 됩니다. hit the ceiling과 hit it up. hit it up은요. 그냥 하나의 그 표현이에요. hit it up이요. 사이좋게 지내답니다. 금방 친구가 되는 걸 hit it up이라고 그래요. hit it up. 이트가 가리키는 거 없어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hit the ceiling은 화를 내답니다. 화나게 하다 시험 잘 나옵니다. 여러분 hit the ceiling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hit the ceiling. hit the ceiling. 일단 비동사를 붙이고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hot under the collar. under the collar. 이런 hot under the collar는요. 이 컬러이죠, 컬러. L이라고, 이걸 L이라고 하죠, L이. 이 컬러 빛이 후끈후끈합니다. 어떨까요? 열받았습니다. Be hot under the collar. 되겠어요? 우리 카라를 아나? 카라?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hot under the collar. 괜찮죠? 그러면 국회 8급에서는 국회는 8급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infuriate 시험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죠? 국회 8급 안 쉽습니다. 25문제 오지선다형 나옵니다. 영어 infuriate입니다. 답이 이거였습니다. incense. 액센트를 제가 이거 특별히 incense는 이렇게 액센트를 찍는 이유는 incense는 동사로서 화나게 다 뜻이고요. incense가 되면은 향입니다. 피우는 향. 아시겠죠? 향은 뭐 잘 안 나오겠죠. enrage 괜찮죠? make angry입니다. make angry. make angry입니다. 그 다음에
aggravate. 조금 어렵죠? aggravate. aggravate입니다. exacerbate, exasperate 이런 것도요. exacerbate, exasperate. 아주 괜찮죠? 수준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개를 제가 항상 같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aggravate, exacerbate, exasperate. 이 세 개의 단어의 특징은 화나게 하다 단어인지 아니면 악화되다 단어인지 잘 보셔야 돼요. 악화되다가 있습니다. 배웠어요? 악화되다 배웠어요? 악화되다. Go from better to worse. Make worse. 그 다음에 deteriorate 이런 거. 그리고 반대말 improve 개선되다. improve 또는 enhance the standard of living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다. 그런 때. 또는 ameliorate 이런 거. make better 이런 거. 또 할게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아무튼 얘는 화나게 하다 단어인지 아니면 악화되다 단어인지를 잘 보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화나게 하다 뜻이죠. 그 다음에 provoke입니다. provoke입니다. 그럼 provoke은 이렇게 어미가 VOK로 끝나면요. 얘는 명사 정리할 때 이렇게 나갑니다. 상식적으로 provocation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뭐 간첩들이 참 많이 넘어왔잖아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간첩이 넘어오면 항상 그 영자신문 사설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NK provocation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북한을 북괴라는 용어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했죠. 북괴. 근데 북한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남한 괴뢰, 도당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North Korea provocation 그러면 번역 어떻게 해요? 북괴 도발. 도발로 번역합니다. 이게 도발이에요. 도발. 아시겠죠? provocation. 이렇게 명사가 만들어집니다. 토플 공부하다 보면 invoke, evoke, provoke, revoke 뭐 이렇게 막 나가게 돼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우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환하게 다 잘 해주시고. 자, on the house는 공인회계사에 전에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무료로 뜻이잖아요. 집에서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집에서는 in the house고 시험 나올 가능성은 제로죠. 그러니까 이렇게 This liquor is on the house. 이 술 공짜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술집 같은 데서 이렇게 서비스로 주는 거 있죠. This liquor is on the house. This champagne is on the house. On the house 답이 free죠. 혹시 우리 free란 단어가 언제 공부했는가 생각나세요? free. free는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free는 동사로 쓰이면 해방시키다잖아요. 물론 set free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emancipate 해방시키다, 석방하다. 그 다음에 complimentary ticket. 그럼 complimentary가 칭찬의 뜻도 있지만 공짜의 뜻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대권 답이 free ticket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등장합니다. 자, on the house 됐나요? free입니다. free. 보통 무료란 단어를 많이 쓰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 gratis. gratis라고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gratis. free of charge. charge입니다. 공짜죠? 7급 용어의 gratuitous. gratuitous도 공짜의 뜻입니다. gratuitously 그러면 공짜로의 뜻입니다. 달리 또 해설을 하면은 without payment죠. 돈 안 내고죠. without payment. without payment.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flawless입니다. flawless.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일단 flaw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ult란 단어도 있고요. stain 단어도 있습니다. spot도 있고요. 그 다음에 taint란 단어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는 항상 결점이나 얼룩, 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말로 만들어라 치면 어떤 어미를 붙이면 좋겠습니까?
LESS를 붙이죠. 그렇죠. LESS 붙이면 LESS 이렇게 붙이면요. 다 형용사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lawless, faultless, stainless, spotless, taintless 이렇게 됩니다. stainless 우리가 stain이라고 하죠. stainless라고 하잖아요. 그럼 깨끗한, 흠이 없는, 결함이 없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단어를 보니까 조금 어때요? 수준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토플 수준이나 22,000 수준으로 딱 올리면 그게 바로 immaculate입니다. 이 수준이 바로 impeccable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우리 앞에 또 동의어 파트에 가보면 이런 게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impeccable service가 시험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답은 뭐였냐면 한 점 흠이 없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서비스, 답이 perfect였습니다. 막 단어는 암기를 안 하면서요. 단어 틀리면 막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 자, 깨끗한 흠이 없는 완벽한 정리했고요. 히로 뭐 급소를 치르다. 우리 급소를 치르다 뭐 했죠? 급소를 찌르다. hit the nail on the head와 그 다음에 come to the point를 공부했습니다. 뭐 호흡과 관련된 단어들이 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아키올로지스트는 고고학자 동의 없어요. 고고학자는 고고학자지. 그렇죠. 선사시대 유물을 통해서 역사를 추정하는 사람들이죠. 아키올로지스트.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독해하다가 아키올로지스트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면 참 답답하겠죠.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offspring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후손, offspring 그럼 떠오르는 단어가 딱 있어야 돼요. offspring, posterity, progeny, descendant 이렇게 후손. 그러면 손주는 조상은 뭘까? ancestor부터 forefather, forerunner, forebear, harbinger, precursor 이런 거. 또 antecedent 이런 거 해야죠.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considerable은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이렇습니다. considerable. 이게 다 시험에 나와서 전에 이게 EBS에서 강의했던 거. 확인 어휘표는 EBS에서 주로 사용했던 것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때 원고로 만들어졌던 거를 책으로 엮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considerable은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considerable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consider가 있는데 이 형용사가 두 개입니다. 다시 consider it 이 단어 하나고요. considerable이에요. 아시겠어요? consider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consider에 하나 기억할 게 뭐겠습니까? consider는 다음에 ing 오는구나. 그거 하나 하면은 동명사를 관용구로 동명사가 오는 애구나. 그러면 수능에서 하나 또 건지는 거죠. 수능이 원래 그렇잖아요. 가로넣기 하고 고르기. consider, ing냐, concept, 부정사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consider it도 형용사고요. considerable도 형용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해석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자, consider it은 사려 깊은에 가깝습니다. 배려가 있고 사려 깊은 생각이 있는 거죠. thoughtful에 가깝고요. 얘는 상당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considerable sum 그러면 상당한 액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상당한 대단한 근심 이렇게 쓰는 거, anxiety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consider it some, consider it anxiety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는 언제 배운다? 형용사 편에서 혼동을 하기 쉬운 형용사 20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5, 6개만 딱 준비하시면 웬만한 공무원 영어 다 커버되고 토익까지도 커버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토익과 탭스는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런 겁니다. 이 수준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 구별, 미묘한 구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시험 나오는 방향도 있지만 그거는 문법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eft over는 흔적이란 말도 있지만 나머지로 많이 씁니다. 먹고 남은 나머지든 left over 괜찮죠 이거. 이런 remainder예요. remains 이것도 괜찮아요. remains
remainder. 그런데 여러분 흔적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의 흔적 같은 역사의 유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거의 같은 의미로 그냥 같이 씁니다. 그래서 relics, 이렇게 유물 같은 거예요. vestige 흔적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같은 동네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발자취, 흔적, 그죠? 우리 선조들이 남긴 그 유물, 남긴 흔적, 남긴 발자취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단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leftover 이렇게 하이픈 붙이세요. leftover, remainder, remains, relics, vestige 이런 단어들을 흔히 씁니다. 자, 여러분 remits라는 단어는 토플 수준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죠. 이는 태만한에 가깝습니다. 태만한. 그러면 이런 태만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정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한 단어는 뭐지? 이렇게. 게으른, 태만한, 부지런한. 딱 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가장 쉬운 단어 아이들 좀 했을 거예요. lazy 이렇게. 그럼 아이들은 여러분 동사도 있어요. 아이들 away가 빈둥거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이들 away죠. 이런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명사가 아이들리스고요. 얘는 laziness입니다. laziness. I를 I로 붙이고 NESS 붙이죠. 근데 얘는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냥 빈둥거릴 수도 있죠. 돈도 많아. 시간도 많아. 그래서 빈둥거릴 수 있고요. 얘는 할 일도 태산 같아. 근데 할 일을 안 해요. 그런 차이점. lazy입니다. 자, 그러면 indolent입니다. 괜찮나요? delinquent입니다. 이거 Q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Q, G가 아니에요. delinquent.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credit delinquent 그러면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러니까 delinquent가 명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juvenile 또는 juvenile delinquency 그러면 청소년 범죄라고 번역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neglectful 괜찮아요. neglectful 게으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괜찮은 단어가 negligent입니다. 이 단어 괜찮죠? 이게 7급 영어에서 이 두 개의 구별을 또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negligent와 negligible 이렇게. 자,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비슷하게 생겨먹었잖아요. negligent는 태만한에 가깝고요. negligible은 얘는 뭐예요? 사소한에 가깝습니다. negligible damage가 사소한 피해거든요. 그러면 사소한 단어, trivial이 답이었는데 하나만 소개할게요. trivial. 이걸 수준 높여서 딱 정리를 해놔야 된다. 우리 사소한 반대말은 중요한 뜻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 말? 예. remiss 하나 하세요. 태만한, 부주의한, 방종한 이런 단어입니다. 폰샵. 라스베이거스에 폰샵이 많겠죠? 폰 이렇게 써놨습니다. 폰. 거기서 어떻게 써놓을까요? 폰샵 그러면 또 전화 가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핸드폰 파는 가게구나. 그냥 갑자기 폰샵 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겠죠? 그죠? 폰샵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노름 많이 하니까 도박을 많이 하니까요. 거기서 물건 잡히고 또 해야 되겠죠. 그때 폰이 바로 그겁니다. 설마니 이 폰하고요. 이 폰하고 이 폰이 헷갈리지는 않겠죠. 폰은요. 전당포의 폰샵이고요. 두 번째는 아첨하다의 뜻이고 수준이 있죠. 이게 플래터입니다. 폰. 플래터. 아첨하다. 이게 바로 플래터라고요. 이게 바로 크린지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전화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구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스베이거스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폰샵이 되게 뒷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영세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당당합니다. 폰 이렇게 써놨어요. 폰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당포입니다.
authentic 진짜에 배운 것 같지 않으세요? authentic. 티셔츠에 authentic 있어서 이렇게 써 있는 그 티셔츠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언제 공부했냐면요. 이거죠. authentic은 여러분 이 단어 기억나실 거예요. bona fide. 기억나세요? bona fide. third party. 그러면 선의의 제3자라고 했죠. 진짜의 뜻이 있습니다. 진짜의. 그렇죠? 여기에 singer 그러면 진짜 가수를 했잖아요. 자, 아무튼 bona fide 때 이거 했는데요. authentic, genuine 이렇게 있죠. genuine. 아, 이런 것도 sterling 그런 단어도 씁니다. sterling 골드가 뭐랄까요? 뭐 순금 pure 골드죠. 이런 거. 그래서 veritable 이 ver 어원 자체가 true입니다. true. 그죠? 그래서 real, actual 이런 거 동의어죠. real, actual의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여기 수준이 있는 단어가 이제 bona fide 이런 단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행시에서는 bona fide 동의어가 genuine인가 요거 둘 중에 하나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fertile이 기름진 옥토의 뜻인데요. 그 fertile과 futile 헷갈리시면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응?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 fertile 있고요. 여기 futile 있어요. 이렇게 futile. 근데 공부 안 하시면 얘가 얘로 보입니다. 근데 전에 단어 수준은요. 얘가 행시에 나왔더랬어요. 얘는 뭐 어느 책이나 다 나올 겁니다. 초등학교도 나올 겁니다. 요새 초등학교 어린이도 미국 뭐 교재를 통해서 막 공부도 하기 때문에 막 단어의 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럴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는 어린이는 정말 실력 상당할 것이고요. 그 실력을 나타내는 그 수준이 바로 어휘력이죠. 그렇죠? 어휘력입니다. 자, 이 단어는 futile labor 그러면 labor 헛수고죠. 헛수고. 그러니까 이 답이 useless입니다. 근데 이쪽은 fertile은 기름진인데 여러분 기름진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fertile land 그러면 옥토죠, 옥토. 그래, 기름진 땅이다. 그래서 이것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잘 아시는 barren land는 뭐랄까요? barren은 황무지 같은 거죠. 황무지의 이런 거죠. 불모지의 이런 단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럼 여러분 여기는 land가 있었어. 황무지야. 그러면 for a barren woman 어떤 여자일까요? 금방 해석을 못 합니다. 명사만 바꿨을 뿐인데 이때는 성녀죠, 성녀. 성녀 그러니까 한글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돌석자입니다. 돌석자. 석녀죠. 애 못 낳는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불임의 단어가 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임의 불모지에 황무지에 그러면 이 fertile 속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옥토에 기름진 애를 많이 낳는 다산의 다작의 생산력이 있는 이런 단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fertile의 동의어를 찾으라 그러면 어떤 단어를 많이 쓰겠습니까? fertile 동의어 productive를 쓰게 되는 거죠. 애를 생산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애를 생산한다, 왕자를 생산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에 또 괜찮은 단어가 prolific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prolific. C죠, C. 그럼 prolific writer 그러면 어떨까요? He is a prolific writer. 그러면 그는 다작작가다 뜻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다작의 뜻이죠. 다작의. 그때 답이 이거였댔습니다. productive. 그런데 수준이 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fecund죠. 예, 이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본 책에는 잘 안 나오죠. 근데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쓴 김에 다시 이것의 반대말 배런의 동의어를 써보면 이렇습니다. 밑에다 쓸게요. 배런의 동의어. 자, 배런 반대말이죠. 배런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니까 이것도 동의어 쓰면 좋겠네요. fruitful 되겠죠? 그럼 이거 반대말은 뭐겠어요? fruitless 이렇게 쓰면 되죠. less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못하니까 unproductive. 그 다음에 fertile의 반대말을 in을 붙입니다. infertile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반대말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sterile 이거 괜찮죠? sterile. 예. 괜찮은 단어죠. 예. 여기서 어떤 단어가 등장했냐면요. 여기서 fertilizer가 뭘까요? 비료죠, 비료. 땅을 기름지게 해주는 것이죠. fertilizer. 여기서 어떤 단어가 등장했냐면요. sterilizer. sterilizer가 뭘까요? sterilizer. 멸균기 같은 거죠. 멸균기. 그러니까 컵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넣어놓고 하는 그 기계 있죠. sterilizer 이렇게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서 sterility rate이면요. 불임률입니다. 불임률. sterility rate 하면 불임률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옥토에 기름진 요거하고 황무지에만 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dismantle은 분해하다 뜻입니다. dismantle. 이렇게 분해하는 거니까요.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면요. 어느 시험에서 1년에 많은 시험들이 치러지니까 그 어느 시험에서요. 라디오를 분해해서 조립하다. 그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라디오를 분해해서 조립하다. 그럼 라디오를 분해하라. 그럼 뭘까요? 라디오를 분해해보라. 그러면 take the radio apart. 무슨 말일까요? take apart이 분해하다입니다. take the radio apart and put it together. 무슨 말일까요? put together가 조립하다입니다. 그러면 take apart의 동의어는 뭐냐 그러면 disassemble. 그러니까 put together의 동의어는 assemble이죠. assemble. 이 단어 씁니다. assemble. take apart은요. disassemble. 분해하다 뜻입니다. dismantle. 해체하고 분해하고 dismantle 씁니다. ripple effect는 원래 잔 물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무슨 효과? ripple effect입니다. 그럼 여기는 물결 효과가 좀 이상하죠. 파급 효과 이렇게 번역하게 됐습니다. 자, 효과란 말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드롬이 만 있으면 그냥 무슨 효과란 말을 붙이기 참 좋아합니다. 무슨 효과. 이렇게. 자, ripple effect를 검토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잠깐 보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리뷰 2를 보시면 penchant라는 단어가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왔습니다. penchant가 답이 liking이었는데요. 그때 경향이보다는 취미, 기호가 좋겠습니다. 기호. 그래서 명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inclination, 그 다음에 taste 또는 경향이면 tendency 이런 거 가능하죠. inclination to it 그러면 한 단어로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I have no inclination to it. 말로 하면 I have no inclination to it. 그럼 뭘까요? 이렇게 번역할래요? 나는 먹고 싶은 경향이 없어. I have no inclination to it. 이렇게 말하면 해석하면 이상하죠? 답이 appetite입니다. appetite이죠. 식욕이죠, 식욕. 먹고 싶은 생각이 식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번역할 때도 식욕도 좋지만 하나는 desire, 욕망이죠. 그러니까 식욕으로만 번역하지 말고 욕망으로 먹고 싶은 생각도 욕망 중에 하나겠지만 그렇죠. 네, 그것입니다. 자, jeopardize는 구급 영화 이렇게 나와서 jeopardized의 동의어가 뭐냐? 답이 endangered였죠. endangered가 답이었댔어요. jeopardy. 여기만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jeopardy가 있어요. 이게 명사예요. 그 다음에 peril이 있습니다. peril. 동의어입니다. 위험. 그 다음에 danger. 그 다음에 hazard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죠. 이렇게 4개. 자, 위험을 나타내는 단어가 jeopardy, peril, danger, hazard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형용사가 뭐냐면 jeopardized가 형용사입니다. 그럼 peril의 형용사는 perilous입니다. perilous 형용사죠. 형용사입니다. 자, danger는 형용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endanger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dangerous가 있겠죠. 형용사가 2개입니다. dangerous입니다. 아니면 in danger. 이런 danger의 동사가 in danger예요. 위험에 처하다, 빠뜨리다 뜻이죠. in danger. 입니다. 그래서 지난 구급 영화에서는요. 얘 동의어가 뭐냐고 했을 때 답이 이거였댔어요. in danger. 그냥 찾는 것이죠. 자, hazard는 동사가 똑같습니다. 그냥 hazard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형용사를 하고 있죠. 그럼 hazard였습니다. 네, hazard였죠. 자, 그럼 여기서 뭘 하나 더 할까요? 동사는 뭘까? 그러면 다시 jeopardize입니다. 얘는요, peril의 동사는 im을 붙입니다. imperil이죠. imperil. 그 다음에 danger는 동사가 in danger 이게 되겠죠. in danger. hazard의 동사는 hazar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dangerous는 어떻게 이거 토익에서 쓸 거냐? 그럼 dangerous는요, 위험한, 이런 위험에 처한 뜻이니까 위험한과 위험에 처한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에 처한 지구, 위험한 지구는 이상하죠. dangerous earth는 이상하잖아요. 근데 in dangerous earth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지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dangerous rabbit은 이상하다. 위험한 토끼. 그런데 endangered rabbit은 좋다. 왜? 위기에 처한, 위험에 빠진 토끼 말 되잖아요. 구별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리뷰에서 이 일을 막 시작하다가 지금 끝내게 됩니다. 리뷰도 앞에 한 것도 또 계속 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공부해 주니까 조금 지루함을 덜하면서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파트별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복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